아는 과학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는 과학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중학교 2학년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귀여운 청개구리 같이 생긴 녀석 있죠?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외로울 때 같이 공부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제골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골이의 영상을 조만간 올려 놓을 테니 제구리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영상의 순서는 2학년 첫 번째 영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거나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잘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과학 공부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공부한 내용이 바로 원소라는 개념일 겁니다. 원소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해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종합해보면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바로 원소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많은 고민을 했어요. 원소에 대해서.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의 물질들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물이 구성 원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물, 공기, 흙, 불, 이 네 가지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과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이 엠페도클레스의 얘기를 더 덧붙여서 이런 것들이 변환되어 물질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약간 실망이죠.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잘못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올바른 얘기를 했어요. 쪼개고 쪼개면 가장 작은 알갱이인 원자가 된다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과학자인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물은 뭐하고 뭘로 분해가 되죠? 그렇죠.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이 물은 물질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 수소는 원소, 산소도 원소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은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수소와 산소로. 그래서 그때 나누어진 수소와 산소를 원소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원소의 개념은 좀 막연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다음 정도에 원자와 분자의 개념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비교하는 걸로 하고 우리 주변의 원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봤던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나누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는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로 원소로 나누어질까요? 소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염화 나트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Na 나트륨이죠. Na 나트륨이고 Cl 이렇게 염소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Na와 Cl 나트륨과 염소는 바로 원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생명체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물질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 젓가락이나 또는 사탕수수에서부터 나온 설탕, 그 다음에 닭이 좀 푹 낳은 삶은 달걀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은 생명체로부터 왔어요. 이런 생명체로부터 온 것들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기물에는 바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있어요. 탄소, 원소기호로 C를 쓰는 탄소, 수소, H를 쓰는 수소, 그 다음에 산소, O를 쓰는 산소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다른 물질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삶은 달걀에는 단백질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질소라는 원소도 들어있고요. 노른자에는 황도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질소는 N, 황은 S입니다. 이렇게 아직 배우지도 않은 원소 기호를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자꾸 얘기해주고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원소 기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좀 받아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철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포크는 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스테인리스라고 부르는데 스덴 하죠. 그 스덴입니다. 스덴은 철과 크롬이나 니켈 같은 것들이 합금해서 녹이 안 쓸게 만든 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많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얘는 특이하게도 하나의 물질을 하나의 원소가 이루는 겁니다. 바로 어떤 물질이죠? 어떤 원소죠? 그렇습니다.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은 화학기호로, 원소기호로 AL을 쓰죠. 나왔을 때 얘기할게요. 이렇게 어떤 원소들은, 원소기호는 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대문자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알파벳 두 글자가 합쳐졌을 때는 앞에 거는 대문자로 써주고요. 뒤에 거는 소문자로 이렇게 써주는 게 규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길 바래요. 또 어떤 물질이 있을까요? 소금, 물, 나무젓가락, 설탕, 삶은 달걀,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있고 교과서에는 뭐도 나오느냐면 플라스틱도 나옵니다. 플라스틱 도시락 이렇게 나오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페트병, 페트,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PP도 있고요. 그 다음에 PVC 이런 플라스틱도 있어요. 그런 플라스틱 물질은 탄소, 수소, 산소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뭐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네요. 자,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내용 좀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이제 원소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입니다. 원소 주기율표라고 원소들을 모아놓은 그 표에 118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알려져 있는 90종의 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여 종의 사람들이 만든 그런 원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음에 원소 공부할 때, 원소 주기율표 공부할 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런 원소들은 총 118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원소가 A라는 원소 더하기 B라는 원소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요. 맞죠? 그런데 A라는 원소와 C라는 원소가 또 다른 어떤 물질을 만들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로는 118종이지만 실제 물질의 종류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요. 오늘은 원소에 대해서 이것저것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첫 영상인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영상 마지막에 같은 멘트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건데요. 이 멘트입니다. 이 멘트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공부라는 나무를 가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아는 과학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